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은요, 10대 시절 저의 독서에 있어 단연 정점에 이르렀던 책, 바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입니다. 이 작품은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영혼이 이 거대한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 아래서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 정말 처절하면서도 또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낸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 채 막 달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한스 기벤라트라는 한 소년입니다. 독일의 아주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슈바르츠바르트 출신인데요. 이 소년은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수재였어요. 머리도 총명한데 재능에 외모까지. 그야말로 마을 전체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 같은 존재였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기대라는 이름의 소년. 바로 한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했던 그 거대하고 무거운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대가 어떻게 그의 삶을 만들어갔고 또 어떻게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스를 둘러싼 이 기대라는 게 말이죠. 그냥 한두 군데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방에서 거대한 벽처럼 한스를 꽉 조여왔죠. 아버지는요, 자신의 어떤 계급적 컴플렉스를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풀고 싶어 했어요. 일종의 대리만족이었던 셈이죠. 마을 교장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또 어땠고요. 이 시골에서 성공하려면 주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스 자신도 처음엔 그 기대를 자기 꿈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좁은 시골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순수한 열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초기 한스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때묻지 않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찬란한 꿈 바로 뒤에 소름 돋는 묘사가 따라와요. 과도한 공부 때문에 창백해진 얼굴, 맥없이 축 늘어진 두 팔, 이런 묘사들이요, 성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이미 한스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에 한스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강가에서의 낚시, 정성껏 돌보던 토끼들,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던 그 자유로운 시간들, 소년 시절의 이 모든 빛나는 순간들이 딱딱한 라틴어, 그리스어 문법,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랑 맞바꿔진 거예요. 소설 속에서 한스가 속으로 절규하듯 묻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가? 왜 나한테서 토끼를 빼앗고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건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어린아이의 슬픈 외침이었죠. 그렇게 모든 걸 바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마침내 한스는 해냅니다. 주에서 치르는 신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2등. 와, 정말 눈부신 성과죠. 마을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고 아버지와 어른들의 기대는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이 과연 한스에게 자유를 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무겁고 더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서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한스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죠. 바로 이 소설의 제목, 수레바퀴 밑에서입니다. 과연 그를 짓눌렀던 그 수레바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학교, 그곳은 한스가 상상했던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 같은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엄격한 규율과 전통, 그리고 권위로 가득 찬 거대한 시스템, 바로 수레바퀴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로운 생각 같은 건 억압하고 정해진 길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당시 사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한스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처음으로 행복이 아닌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스한테 해주는 조언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섬뜩해요.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절대 지치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지쳐서 주저앉는 순간 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너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깔아뭉개고 지나갈 거다. 이 말 속에는 한 개인의 행복이나 안위에 대한 배려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인 거죠. 바로 그때 이 숨막히는 옷에 균열을 내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헤르만 하일러입니다. 이 친구는요, 한스랑은 정말 180도 다른 인물이에요. 신학교의 권위 같은 건 그냥 비웃어버리는 자유로운 영혼, 길들여지지 않는 천재 시인이죠. 한스는 자신에게는 없는 하일러의 그런 예술가적인 감성과 뚜렷한 주관의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일러는 한스에게 공부와 성공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일러와의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스는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모범생의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일러가 보여준 자유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신학교가 강요하는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들은 모범생 한스가 문제야 하일러에게 물든다면서 난리가 나고요. 이때 한스가 느끼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 변화와 갈등, 이건 정말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읽으셔야만 그 깊이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억압됐던 자아가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는 그 환희와 동시에 찾아오는 불안감,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결국 한스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몰락은 아주 비극적인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가죠. 먼저 하일러를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잃어버리고요. 선생님들의 압박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좌절감에 신학교를 떠나지만 얼마 후 소년 한스는 차가운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근데 이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설 속 소년 한스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소년, 바로 작가 헤르만 헤세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는 실제로 14살에 한스가 다녔던 것과 똑같은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학교의 그 억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일로 정신요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죠. 결국 공식적인 교육은 그걸로 끝내고 시계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한스의 이야기는 바로 헤세 자신이 겪었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청소년기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두 소년의 삶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공통점과 결정적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엄격한 신학교에서 권위적인 교육 시스템과 갈등을 겪었죠. 시인이 되고 싶었던 헤세의 꿈은 소설 속에서 시인 친구 하일러를 통해 나타나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결과죠. 헤세는 시스템에 반항하고 탈출해서 결국 작가라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시스템에 짓눌려서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어쩌면 한스는 헤세가 걸었을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헤세의 분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헤세는 한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청소년기의 트라우마를 문학적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의 천재보다는 그냥 말 잘 듣는 10명의 바보를 원하고 정해진 틀에 맞는 인간만 찍어내는 것 같았던 당시 독일의 억압적인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정면으로 고발한 것이죠. 이건 한 개인의 상처 고백을 넘어서 시대 전체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슬픈 한스의 이야기가 100년도 더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고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대체 뭐야?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사회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을 한번 의심해보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고 말합니다.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헤세 자신의 삶이 보여주듯이 청소년기의 그 아픈 방황과 고통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위로를 건네줍니다. 한스를 짓눌렀던 수레바퀴는 신학교와 어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짓누르는 수레바퀴는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남들만큼의 부와 명예,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이름의 수레바퀴 밑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 멈춰서서 나를 짓누르는 그 수레바퀴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을 벗어날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를 통해 한 소년의 비극과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레바퀴는 무엇인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